자, 학원 창업 기획서 작성 및 안내를 이제 하면서 실습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실습의 부분에는 지난 시간과 연속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를 확정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서를 구성을 해야 될지 한번 오늘 제시드리는 창업기획서 혹은 사업기획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부터 이제 뭐 3C 분석, 뭐 STP 분석, 뭐 패스트 분석, 스워트 분석,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뭐 창업 아이템, 뭐 컨셉 보드도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그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분석해 보는 실습을 가져서 최종 학원 창업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거의 최종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서 먼저 사업기획서가 뭔지, 계획서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아, 안내를 좀 해드린 게 좋겠는데,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뭐, 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혹은 뭐 동업자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그 청년들에게 창업을 제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후, 창업, 에듀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제 창업과 관련된 그런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동영상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보다 더 창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이 집대성하고 정부가 인정한 하나의 사업 창업 기획서의 어떤 표준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꼭 이 학원 창업이 아니라도 다른 분야 창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창업 기획서 작성 혹은 뭐 계획서라고도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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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요, 지금 PSST 사업계획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SSP가 뭐냐? 이 밑에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왜 PSST 방식을 정부에서 창업 관련한 하나의 표준 계획서로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 창업 기업들, 이제 우리는 학원들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자 및 팀원들이 지원하는 아이템 개발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본 아이템이 개발된 후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팀원이나 파트너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의 위험이나 또 어떤 실현 가능성,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 해결부터 어떤 어 목표를 문제에 해당된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 해결식의
또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창업 기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제시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창업 기업, 이제 학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 차별성 등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슬리시 분석, 혹은 또 STP 분석, 스워트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또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경영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 파악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떤 학원 서비스와 왜 이 학원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이제, 사업 프로그램과 어떠한 그, 방법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솔루션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경영 전략, 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학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킬업에서는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그러니까 사업 어떤 학원 프로그램이죠. 어떤 그런 거를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나 되고 얼마큼의 소요 자금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파트너와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인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관점을 우리가 실험할 텐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서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영 전략과 어떤 수행 학원을 운영할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들을 여기서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의 내용과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들 저희는 스킬업은 학원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 어, 학원은 좀 그 기술이나 여러 가지의 뭐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창업과는 다르잖아요. 어떤 상품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요. 서비스와 관련된 거,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응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서 한번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일단은 그 필요한 인력, 파트너십. 또 이제 학원을 따지면 원장님부터 강사, 직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사들이 있잖아요. 뭐 교재,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학원과 관련된 어떤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사들, 뭐 홍보 전단지를 하면 홍보 관련된 뭐 파트너들 이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팀이라고 보면 되겠다. 다시 한번 프로블럼, 솔루션, 그 다음에 스케일업, 그 다음에 팀 이렇게 기획서는 이러한 네 파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통 사업기획서 하면 세 파트로 이제 그 정부에서 제정한 거는 일반 현황, 그 다음에 서비스 개요,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이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일반형은 창업자, 그러니까 학원 원장 혹은 뭐 설립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학원에 대한 기본 정보, 뭐 입지가 어떻고, 뭐 주소가 어떻고, 뭐 어떤 뭐 형태고, 뭐 이런 그 학원의 어떤 정보, 그다음에 서비스. 구체적으로 우리 학원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과 어떤 뭐 교습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게 서비스가 제공될 거고 이런 아주 간략한 개요. 그다음에 본문. 이제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먼저 일반 현황 및 제품 및 서비스 개요를 얘기하면 일반 현황 이제 대표자 뭐 서비스 등의 현황과 제품 개요를 제시하고 서비스 개요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화했는지 그다음에 시장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우위 요소가 뭐고, 어떤 우리 학원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는 등 이런 개요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인식, 아까 좀 P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 과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 이러한 것들을 문제인식 파트에서, 정부에서 창업, 어떤 지원의 계획서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서비스 개발의 방안, 뭐 문제점이 뭔데 어떻게 제작할 거고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어떤 고객 및 해당 분야에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되면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고객이나 해당 분야에가 이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코칭을 받거나 혹은 컨설팅을 받을 때 받았거나 혹은 상호 평가를 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 비해서 어떻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냐. 이렇게 실현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성장 전략에는 자금 소요나 시장 진입,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수도 있고 다른 후발 학원들도 동일하게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어떻게 성과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부분에 있어서 출구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지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을 확보하면서, 유지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이 커졌을 때나 아니면 인근의 학원에 인수하거나 아니면 합병하거나 이런 것들도 제시하는데, 우리 지금 학원 창업 프로그램, 우리 기획서에는 이 부분은, 제시를 안 할까 합니다. 물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더 확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빨리 폐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 인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배웠었죠, 그죠? 앞부분에. 그 다음에 팀9 대표자 직원, 우리는 강사나 직원이나 뭐 학원장이나 이런 경험들 또 어떤 경력들이 있는지 이것들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원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 계속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다 이런 부분들 또 이럼으로써 꼭 우리가 수익성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창업기획서를 어떻게 학원 서비스는 이거를 접목해 볼까? 그래서 일반 현황, 이제 뭐 학원의 일반 현황,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요, 그 다음에 학원 서비스, 이번에 언제 설립됐고, 뭐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현황의 서비스 개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떤 것들이 차별성이고, 그 다음에 뭐 학원 서비스나 아이디어 컨셉 보드,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문제인식이야. 학원 서비스 시장 분석, 경쟁자 및 고객 니드 분석, 경영환경 분석들인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실습할 게 여기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베스트 분석, 3C 분석, STP 분석, 스워트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이제 학원 서비스를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시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옵션으로 달아야 된다. 이거 꼭 그 기술들을 활용하고 어떤 콘텐츠든 어떤 제공하는 방법이든 학생 관리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서비스 운영이나 제공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이 내용도 인근 학원이나 앞으로 펼쳐질 학원과 아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전략.
학원의 입지가 어떻다, 그다음 우리 접근성도 좋다, 그다음에 뭐 시설들은 인터넷도 잘 돼 있다, 아니면 어떤 편의 시설들이 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뭐 카페도 운영하면서 뭐 24시까지 여기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공부도 하면서 24시간 이렇게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각종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같이 협력인 스터디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준다면 학원이 내 집처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활용에 있어서 부가 서비스가 같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원은 몇 시까지를 해야 되니까 영업 제한의 시간을 지켜놓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개방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객 관리, 홍보, 경영, 전략, 죄송합니다. 성장, 자금 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창업을 위한 또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융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동업할 것인지, 고객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딱 한 장으로 제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여러분들 실습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아주 적절한 여러분들의 그 창업과 관련된 학원 창업과 관련된 이렇게 경영 전략을 제시하면 됩니다. 팀 구성, 학원 대표자, 강사, 파트너, 사회적 가치 등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 것인지, 그 어떤 학원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표자, 강사,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 뭐 기술력, 노하우, 뭐 고객 만족이나 이런 거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PSST 개요 및 요약. 지원 공고가 창업 아이템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 신청해보면 좋겠는데, PSST 방식 사업계획서 제출이 문제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핵심 기술의 출현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등 기존 주요 제품, 서비스의 생산 소비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창업 기업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창업 기업의 지원 방향 또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 및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의 민간 VC들이 사용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PSST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계획서가 사업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PSST 방식은 창업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자 및 팀원들은 지원하는 아이템 개발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이템이 개발되면 성장 가능성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팀원이나 파트너들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에 대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PSST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고객과 시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추정 매출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할 인력이나 외부 파트너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 현황, 창업제품 개요, 본문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일반 현황 파트에는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창업 서비스 개요 파트에는 지원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본문 파트에는 PSST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프로블럼, 문제인식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시장 경쟁자들의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 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솔루션, 실현 가능성은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현재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시장 경쟁자 등의 제품 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문제인식 항목에 대한 개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인식 항목과 1:1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업, 성장 전략의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도약 패키지 지원 금액에 대한 항목으로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사용 계획을 기재하고 내수 시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각각 작성합니다. 내수 시장 확보 방안은 주 소비자층, 주 타겟 시장, 진출 시기,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 글로벌 진출 실적, 역량, 수출망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출구 목표 및 전략은 정부 지원금 외에 부족한 자금 조달 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성장을 통한 매출 극대화로 이를 위해서는 자금 유치와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부족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팀 구성은 업무 파트너를 포함한 대표자 및 팀원,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팀의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작성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사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을 기재합니다. 사업계획서 3개 파트 중 일반 현황과 창업제품 개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에는 신청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창업제품명은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과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근간이 되는 독특한 기술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2가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가위원이라면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나요? 아마 A에 관심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사업계획서 A에 작성된 제품명의 경우 기술, 고객의 혜택, 제품명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업 제품명을 작성할 때는 평가위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제품 개요 작성 방법입니다. 창업제품 개요 내용은 본문 내용을 먼저 작성한 후에 요약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텍스트 기반으로 작성 시 1페이지, 그림이 포함되는 경우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제품 소개는 지원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할 소비자층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기능이란 고객에게 제공할 기능이나 제공 서비스를 말하는데 카카오톡의 문자 발송, 보이스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제공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예상 고객과 소비자들의 사용 방법 등이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제품 차별성란은 경쟁사와 경쟁 제품명, 경쟁 제품과 달리 지원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면, 차별적 기능이나 성능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사, 경쟁 제품과 다른 성능적 측면, 차별적 기능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포함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목표 시장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 추정되는 규모 및 시장의 성장성 및 동향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잘 작성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동향에 대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인식.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적긴 했는데 고객과 경쟁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쓰겠네. 처음부터 막힌다. 문제인식 단계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 차별성 등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매출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수를 늘리던지 가격을 높여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은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잘 파악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관점에서는 지원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핵심 기능과 목표 성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요소와 부족한 부분을 작성하는데 이때 표나 그림으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제품이 보급형 광학식 단축 힘 센서 모듈, 실시간 모니터링 앱 모듈, 신호처리 보드 무선화 모듈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상세 스펙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급형 광학식 단축 힘 센서 모듈은 완성된 상태와 같이 현재 자사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설 연결 부위 고정 단계, 센서 출력 전압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여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신호처리 보드 회로 설계 및 가공 단계 등과 같이 앞으로 개발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사례를 살펴보면 품질은 최고 수준에 가격이 낮은 수준의 복합재 판넬 개발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질을 최고로 한다는 표현은 막연하므로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이나 측정 결과에 의해서 고객이 느끼는 혜택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게가 5g이었던 제품을 3g으로 제작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30% 가벼운 제품을 제공하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와 같이 말이죠. 다음으로 B 사례를 살펴보면 단계별로 제품 개발 계획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진행이 매우 느림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구성 요소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는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을 작성합니다. 지원 제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표 성능들은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을 작성한 뒤 목표 고객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가치를 작성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1차 진입 목표 고객은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이고 착용형 로봇에 부착할 힘 센서는 현재보다 생산 공정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로봇 제작 업체들은 힘 센서를 부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의 편의성, 소재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 힘 센서 모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 작성 내용이 모두 잘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사례를 살펴보면 땡땡 처리 공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AA가 있으며 AA는 각종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중요 시설로 국내에 수요가 높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AA가 필요한 기업과 같이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자사 또는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경쟁자 대비 개선 과제는 지원 제품의 목표 시장에서의 경쟁사와 경쟁 제품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쟁적 우위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힘 센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조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6.2%와 같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힘 센서가 주로 어떤 산업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쟁 제품과의 차별적 기능이나 성능 등에 대한 비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여지는 예시와 같이 경쟁사 또는 선도 기업명을 작성하는데요. 아직 실제 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N사 등이 아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풀네임을 작성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를 제시했으면 경쟁 제품과 우리 제품의 차별적 기능과 성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자사는 광학식 방식의 측정 방식을 채택하는 데 비해 선도 기업들은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 정전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광학식 힘 센서는 양산이 가능하며 무선 힘 센서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의 내용으로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요소와 기능을 위해 자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보유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와 같이 팀원들의 역량 또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작성 사례를 살펴볼까요? A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 시설에서 인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함이 첨단화된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점검 장비는 자사가 유일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한 부분으로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문구류 강자인 모나미 등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경쟁업체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이에 대비한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구나. 문제인식 파트 작성 완료.
스타트업의 주요 실패 원인이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라던데, 만약 내가 만든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 고객과 경쟁 회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봐야겠다. 실현 가능성 단계는 창업자가 파악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과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원은 기술, 사람, 돈, 제조 방법, 유통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프로세스는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방안은 지원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인지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작성하면 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 중 보유 역량으로 진행할 요소와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위해 수행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6mm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센서 내구성 강화를 위한 전선 연결 부위 고정 단계, 스마트폰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항목별로 자사 또는 외주 용역 등 수행하는 주체를 작성하고 프로세스별 수행 방안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와 협력사가 수행할 부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추진 공정, 구현 정도, 추진 기간, 추진 내용, 추진 주체별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면 좋으나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와 개발 일정을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로 풀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표 성능 등을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관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진입 목표 고객은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이고 가공의 편의성, 소재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 힘 센서 모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센서는 현재보다 생산 공정을 줄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목표 고객과 목표 고객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작성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어떤 혜택과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작성해야겠죠. 예시를 살펴보면 모듈의 소형화를 통해 가공의 편의성, 보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목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및 실현 가능성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예시에서는 유연성 제공을 위해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제작 공정 편의성으로 인한 제품의 보안성이 우수함, 땡땡 제작 공정 방법은 공정이 간편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여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이 우수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공정이 간편하고 이 부분은 기존 공정 대비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 숫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경쟁사 대비 개선 과제는 경쟁사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제품이 목표 시장에서 경쟁사와 경쟁 제품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적 우위 요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는 경쟁 열의 요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대표적 선도 기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힘 센서가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이 가능한 인력 보유라는 경쟁적 우위 요소를 통한 차별화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명을 작성할 때는 실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적 우위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인력에 대한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연구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개발 연구소, 구축업체, 의료장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험 단계를 종료했다는 내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이나 특허 내용을 강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열의 요소에 따른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은 마케팅 담당자의 부재로 대량 생산에 의한 매출 신장은 어려움 같이 열의 요소를 작성하고 관련 업계의 파트너십 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 실시 예정과 같이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그 밖에 별도로 추진 중인 내용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 작성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사례를 살펴보면 선도기업을 명시하고 차별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차별점의 경우 제품 기능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구매처와의 협업 관계 등과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땡땡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땡땡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말이죠. 실현 가능성 파트는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경쟁력 확보 강화 부분이 중요하구나. 실현 가능성 파트도 작성 완료. 성장 전략 및 팀 구성. 이제 사업 계획서 마지막 단계인 성장 전략과 팀 구성만 남았다. 성장 전략에는 자금 조달, 시장 진입, 출구 목표, 팀 구성에는 보유 역량, 기술 개발 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까지. 마지막까지 쉽지 않네.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획할지 도움이 필요해. 성장 전략 단계는 솔루션을 통해 만들게 된 사업 아이템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인지 추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자금 내역과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성장 전략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수를 늘리는 전략이나 방법이 들어가도록 작성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운용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안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부분은 지원 제품 개발 및 개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소요 내역을 항목, 산출 근거, 조달 계획으로 나눠 상세 작성합니다. 이때 앞서 작성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방안의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소요 항목을 해결 방안에 근간하여 작성하고 개발 후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자금 소요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 작성 예시를 보면 비목별 사업비 산출 근거를 상세히 작성한 후 정부 지원금과 창업자 부담금을 구별하여 조달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집행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앞서 작성한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설비와 기계 투자에 의해 운영 자금 부족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계 투자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원 제품 및 서비스에서 개발 완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한 매출액을 추정하고 추정 근거 및 방안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추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목표 고객을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로 잡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 방식, 공정시설 설치와 같이 진입할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잘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How to Say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 내수시장 진출 실적과 향후 매출 예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관련 실적이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성장 전략의 마지막 항목은 출구 목표 및 전략 수립입니다.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즉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 유치 전략과 출구 전략을 수립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 유치의 경우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보호를 위한 자가 설치 및 연구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소요자금 산정하여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 산정 시에는 대량 생산 등을 위한 설비자금, 홍보를 위한 자금,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자금,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을 위한 인력 확보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자금 유치 방법에 대하여 투자 유치나 인수 합병, 기업 공개,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시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과정과 향후 계획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출구 목표 및 전략 수립이 어렵다면 선도 기업의 투자 유치 사례나 경쟁사의 R&D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원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인수, 합병이나 기업 공개와 같은 전략 수립 계획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계획 없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유사 기업이나 경쟁사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팀 구성 단계는 추정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팀 구성원은 지원 기업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 등 업무 파트너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필요 기술에 대하여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보유해야 하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은 지원 제품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원에 대한 계획을 보유 역량과 추가 보강할 인력, 업무 파트너로 나눠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팀원 현황 및 역량의 참여 인력의 담당 임무, 경력 및 학력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데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 창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력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 시에는 지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업무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팀의 기술 개발 역량 부분에는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이나 개선에 필요한 조직의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연구 개발 보유 장비, 인력 등을 포함해 상세히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실천 계획을 기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는 향후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의 제도들 중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명, 도입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사업 계획서가 드디어 완료되었구나. 그럼 이제 지원 사업에 신청하러 가볼까?